우리가 CPR 이걸 교육을 시켰는데 결국 이거 가지고 올 여름에 한 생명이 살아났죠. 저희는 이 교육을 의사만 시킨 게 아니고 간호사만 시킨 게 아니고 모든 직종을 다 시켰습니다. 청소하는 아주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. 그런데 올 여름에 연세의료원의 시설과 직원이 놀러 가서 수영에다 한 사람이 익사. 그래갖고 거의 숨을 못 쉬고 이러는데 그거를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렸습니다. 그래서 일간지에 크게 한번 났죠. 이런 모든 것이 이런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 JCI는 1033개 항목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가끔 지상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 수술할 걸 왼쪽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죠. 근데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실수입니다.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냐. 우선 그 전날 수술할 자리를 마크를 합니다. 지어지지 않는 소독된 걸로 마크를 하고 수술방에 와서도 거기 수술하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. 오른쪽 대퇴 상부 절단 이름은 누구죠? 누구 맞죠? 몇 살 누구 맞습니까? 다 이렇게 같이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타임아웃 시스템이라고 합니다. 그런 운영 시스템을 함으로써 결국은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응급의학 약품이 보면은 약 종류가 다른데 색깔이 비슷합니다. 다.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다 고쳤냐. 같은 갈색이면은 거기다 테이프를 다 붙여가지고 응급 세트 속에다 다 여는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여넣습니다. 그래야지 급할 때 약을 줄 때 이게 혼동이 안 오는 거죠.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하여튼 JCI의 1033개 항목 중에 세브란스가 처음 그걸 했더니 한 반이 미달이 되더라고요. 그걸 90% 이상을 전부 다 완성시켜야 그게 JCI에 통과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기본을 충실하게 해야 의료사고가 적게 나고 그 다음에 치료 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이러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 CEO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미션과 비전은 그 기본이 돼야 된다. 이게 모든 게. 그래서 정확하게 앞으로 의학이 발전되는 게 어떻게 가고 하는 걸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. 방향을 정해가지고 미션과 비전에 일치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. 제가 미션과 비전과 일치하는 거와 안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,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환자가 왔다. 환자가 방이 대개는 병원이 다 차죠. 근데 환자들이 만약에 그렇지만 1인실이나 2인실은 조금 여유가 있다. 그럴 때 이분들이 꼭 그쪽으로만 가야만 입원할 수 있냐? 그렇지 않으면 다인실 가서도 입원할 수 있냐? 응급인 경우에 그거는 다인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게 우리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행동입니다. 이분들이 반드시 1인실이나 2인실로 입원해야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시스템이다. 이거는 경영과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
적어도 세브란스만은 이런 미션과 비전에 맞는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되고,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경영해왔고, 지금의 우리 행정 책임자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경영을 해야지만 이 기관이 망하지 않고 점점 더 발전하고 세계적인 기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발전 방향을 또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. 그렇지만 많이 듣는다고 대다수의 사람이 한다고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죠. 예를 들면은 세브란스 새병원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. 세브란스 새병원이 지어야 된다, 말아야 된다. 왜냐하면 워낙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. 구성원들 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짓자 말자. 재단에서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. 그렇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건 발전 방향이 이 방향이 맞는다는 걸 하고서는 그거를 그분들에게 다 경청해서 듣지만 판단은 결국 CEO가 하는 겁니다. 그렇지만 그 판단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. 그 판단을 할 때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남의 얘기도 안 듣고 이렇고 그냥 독단적으로 하면 실수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. 남의 얘기에 기울일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. 다음에 이제 방향을 설정하면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.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냐? 제가 도덕조건이란 적이 있는데 이거는 Servant Leadership이란 책에 이제 그 스티브 코빈이 한 7가지 우리가 성공하는 법칙을 한 저자에 그분이 처음에 쓴서 그 도덕적 권위란 말을 썼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좋아합니다. 추진을 어떤 일을 하려면 권위가 없이는 추진이 안 됩니다. 권위는 아주 이렇게 억누르는 권위가 있고 도덕적인 권위가 있습니다. 근데 도덕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.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도덕적 권위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? CEO가 우선 어떻게 돼? 정직해야 됩니다. 구성원들로부터 정직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CEO는 벌써 남한테 설득력을 잃는 겁니다. 두 번째, 그 CEO는 어떻게 돼요?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.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솔선수범이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.